기본 문제 2-11번 할 차례입니다. 요것은 특별할 거 없고 문제에서 함수가 하나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정의된 함수를 올바로 적용시킬 수 있으면 그 나타내라고 하는 식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고요. 보통 이제 YZ의 합이 수로 주어지기 마련인데 수 대신에 2A, 2B, 2C로 주어져 있는 상태니까 수로 주어졌을 때와 다를 바가 없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A, B, C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A, B, C로 나타내려면 아무튼간에 Y 플러스 Z, Z 플러스 X, X 플러스 Y를 나타내야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요. 이런 가우스 기호. 근데 이제 숫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숫자나 문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개 있으니까 세 개가 쉼표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그냥 어떤 함수다 라고 생각해야 되네. 요런 함수에 수 세 개를 차례대로 때려 넣으면 어떤 값이 출력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맨 앞에 있는 놈은 제곱을 하고 뒤에 두 놈은 곱해서 더해주세요. 이게 출력값이에요. 이 룰에 따라서 1, 2번을 인수분해해서 A, B, C로 표현하면 됩니다. 1번은 P는 여기 Y 자리에 2Y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룰에 따라서 X제곱 더하기 2YZ인 거고요. 두 번째는 룰에 따라서 Y제곱 더하기 2ZX일 거고 세 번째 것은 맨 앞에 있는 게 Z지 않습니까? Z제곱 더하기 뒤에 두 개가 2x와 y지 않습니까? 두 개 곱해서 2xy겠죠. 뭔데 이게? 뭔데? 기본 공식이잖아. 뭔데? 뭔데 이거? x 플러스 y 플러스 그렇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었어. 요거죠 요거. 그러면은 x 플러스 y에다가는 이 C를 넣으면 되는데 Z는 뭐야? 그게 아니라 그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써먹지 않고 이 모양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y 플러스 z는 2a라고 했고요. z 플러스 x는 2b라고 했고 x 플러스 y는 2c. 이거를 어떻게도 바라볼 수 있었냐면 x, y, z에 대한 연립 일차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돌고 도는 상황이잖아. 이럴 때는 뭐라고 배웠나요? 다 더해졌지. 다 더해서 더한 결과에다가 하나씩 빼주면 하나씩 다 구해지는 그런 상태죠. 어차피 그거 필요 없고 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세 개를 다 더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쪽에다 이가 있잖아. 날려주면 x, y, z의 합은 a, b, c의 합과 같다 라고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a, b, c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바꿔주시면 정답이다. 그 다음 2번 2번의 Q는 룰에 따라서 앞에 거 제곱 뒤에 두 개 곱 앞에 거 제곱 뒤에 두 개 곱 앞에 거 제곱 뒤에 두 개 곱 왜 합이니까 이 식이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연결 부호가 살짝 다르긴 한데 이건 뭐예요? 그 제일 긴 식에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 오케이? 어떻게 바뀌는지 외우라고 한 바로 그 부분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자리인데 플러스로 바뀐 게 이상할 뿐입니다. 그럼 당연히 플러스로 연결 지은 완전 제곱식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x 플러스 y의 제곱 y 플러스 z의 제곱 z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왜 이렇게 바꿔야 하냐면 각각의 두 문자의 합이 a, b, c로 나타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구나 출제자의 의도구나 라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거 대신에 이 C를 넣고 2A를 넣고 2B를 넣어서 그러면 이제 제곱까지 때리게 되면 다 4가 생기잖아. 2분의 4는 2니까 이런 식으로 이쁘게 쓰면 되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시시한 문제. 기본 문제 2-1로 얻어갈 게 아무것도 없다. 유제의 2-12는 증명이고요. 증명이니까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보세요. 유제 2-12번. 증명해 보세요. 증명하라고 하면 또 헛짓거리 하는 사람 많거든. 헛짓거리 하는 사람들 색출을 위해서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A는 B를 증명하세요. A와 B가 같음을 증명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A와 B가 같다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택도 안 되는 거죠. 이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증명이라는 것은 왜 11번을 하고 있지? 12번 시켰는데 지금 몇 명이 넘기는 거야? 와 진짜 뭐 12를 11로 들었을 수 있죠. 네 주둥아리가 문제인 걸로 하겠습니다. 장관이 한 4-5명이 싹 넘기는 거야. 동시에 봤어야 되는데 맨 앞에서 증명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좌변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냥 침착하게 돌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변이 나오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증명 방식. 근데 아주 가끔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1번 증명 방식 2번은 좌변을 이렇게 끌고 와서 어떤 결과를 내. 그리고 우변도 이렇게 끌고 와서 똑같은 모양의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두 개가 같다는 게 증명이 된 건데 잘못된 거는 뭐냐면 그냥 좌우변이 같음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잘못돼요. 절대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문제는 증명 방법 2번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해볼게요. 좌변은 괄호 x, y,
z와 괄호 y z x의 합인데요. 얘는 어떤 함수냐면은 맨 앞에 있는 거에서 나머지 두 개를 뺀 것의 곱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맨 앞에 있는 x에서 나머지 두 개를 뺀 것의, 두 번째 거는 맨 앞에 있는 y에서 나머지 두 개를 뺀 거의 곱. 이렇게입니다. 전개를 하든지 인수분해 하든지 취향대로 하시면 되는데 인수분해 나머지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할게요. 요 두 식에 똑같은 게 없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은 거지. 부호만 다를 뿐이거든. 그래서 x 빼기 y로 묶습니다. 그러면은 x 빼기 z에서 y 빼기 z를 빼겠다. 그런 얘기니까 그럼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x 빼기 y만 남잖아요. 똑같으니까 우변은 x, y, y. 얘는 이 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x 빼기 y, x 빼기 y. 그러니까 좌와 우가 같음이 보여줬어요. 이렇게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아니면 이제 나는 보통 이제 이 2번보다는 1번이 좋거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셔도 돼요. 봐봐요. 이건데 이거를 더 진행시켜 볼게. 이렇게 당연히 이건 이거죠. 이게 훨씬 좋습니다. 왼쪽에서 쭉 끌고 와서 결국엔 오른쪽에 나오게끔. 그 다음에 기본 문제 2-12번 넘어갈게요. 2-12번의 1번은 2-12번의 컨셉은 뭐냐면 제일 긴 공식 있죠? 제일 긴 공식을 유도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걸 활용한 인수분해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다른 놈들이 들어간 인수분해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공식을 활용한 값도 구해보고 그런 컨셉의 문제입니다. 제일 긴 공식 1번은 증명을 해보라는 소리인데 3승 더하기 3승의 그 곱셈 공식의 변형식 있죠? 그걸 이용해서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 빼기 3abc가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되게 긴 식 그렇게 인수분해가 됨을 증명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에서 어떤 지시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이거 바꾸면 안 됩니까? 됩니다. 이 부분을 바꿔줄게요. a 더하기 b의 3승 빼기 3ab a 더하기 b 더하기 c 3승 빼기 3abc 됐죠? 항이 몇 개입니까? 왜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야? 항이 몇 개야? 4개. 4개잖아. 4개잖아. 하나, 둘, 이게 두라고? 예, 셋, 4개입니다. 못 짜라고? 못 짜라고 했어. 두 개 엮었잖아. 얘랑 뭘 엮는 게 좋을까요? 아 진짜 협조가 안 하네. 1번이랑 뭘 엮는 게 좋을까요? 3번 3승 더하기 3승 a 더하기 b를 하나로 봐야 됩니다.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제곱수 차례예요. 여기 더하기니까 빼기고요. 이 두 개 곱한 거 수차례입니다. 제일 중요한 공식을 쓰고 있어요. 요거 제곱한 거 수차례요.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 공통인수가 뭐예요?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ab이네요. 볼게요. 남는 게 뭐예요? 욕하지 말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그러면 항이 몇 개 변했어요? 항이 몇 개 변했냐고요? 2개잖아요. 근데 각각 똑같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요. 묶으셔 또.
A 더하기 B 다시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더 이상 인수 안 되거든. 전개 쓰면 돼. 요거 완전 제곱식꼴로 전개해서 A 제곱, B 제곱, 그리고 요 C 제곱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2AB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거랑 마이너스 3AB는 동료하니까 계산을 하라는 거지. 2 빼기 3 얼마야? 그래서 마이너스 AB입니다. 그리고 요 두 개를 곱한 마이너스 BC. 마지막으로 요 두 개를 곱한 마이너스 CA. 네. 요 공식을 암기하고 사셔야 한다. 지금 이제 증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한번 해본 거고, 요 놈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반대로 이 놈은 이렇게 전개가 된다. 곱셈 공식 9번이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2번 위의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을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안 나온다고. 그냥 이런 식으로 보면 저 공식 떠올라야 돼요. x 3승 더하기 y 3승 빼기 1 더하기 3xy. 여기 z 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안 보여서 못 푸는 애들이 많겠죠. 그렇지? 요 놈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의 3승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뒤에 뭐가 달려야 하냐면 마이너스 3 디폴트에다가 요 세 놈의 곱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식의 실체는 요 제일 긴 식의 짧은 쪽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개된 쪽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라고 물어본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바꾸치기 하면 되는 건데, 요 상태에서 벡터는 뭐야? 뭐야? x, y, 마이너스 b 세 개죠. 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와 같은 식을 쓰죠. 그러면 세 개를 더하라고 배웠으니까 x 더하기 y 빼기 1 쓰면 되고, 각각을 제곱하라고 배웠으니까 x 제곱 y 제곱 1 다음이고, 두 개씩 곱해서 빼라고 배웠으니까 빼기 xy 더하기 x 공식은 반드시 시스템적으로 외우셔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외우셔야 합니다. 공식에 메커니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대신 뭐가 들어갔는지를 찾은 다음에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공식을 쓴다는 것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3번. 이제 제일 긴 공식을 가지고 어떤 값을 찾는 그런 문제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조건으로 주어지거나 구하라고 할 경우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게 유일하거든요. 보자마자 이 공식을 떠올려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조건이 뭐냐? 세 문자의 합이 2로 두 개씩 곱한 것의 합이 마이너스 5로. 요 두 개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여차하면 뭘 찾겠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여차하면 찾겠다. 톡 건드려 찾겠다. 그런 생각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문자의 곱도 줬고요. 이걸 가지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으로 구해라. 그런 얘기니까 여기서 바로 출발하시면 되겠죠? 요거 마이너스 3abc 하시면은 플러스 18이고, 요놈은 3개 더한 거 2 곱하기 제곱해서 합한 게 필요한데 없잖아? 요거 가지고 암산 때려. 요거 제곱에서 요거 2배를 빼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나올 거 아닙니까? 14네요. 14 빼기 없고 두 개씩 곱한 것의 합이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결과가 38이고 18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20. 유제 2-13번에 2번이랑 유제 2-14번 해보세요. 터프하겠죠.
2-13번의 2번이랑 유제 2-14번 두 문제 풀었어요. 요 문제는 지난 요테스트 토요일 요조 테스트에도 있었나?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걸요. 당분간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너무 매력적인 제일 긴 공식이기 때문에 안 내고 싶어도 안 낼 수가 없어요. 요반은 그 테스트지를 내가 새로 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6월 개강반에서 한 거를 재탕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인지 다 알거든. 아직 안 해온 사람은 없겠지. 그때 분명히 곱셈공식 외우라고 내가 시간을 다 적어줬는데 전부 다 5분 지나니까 막 지루한 표정 아니었어. 다 안다 소리 아니야. 이번에 팩터는 뭐야? EX랑 마이너스 Y랑 마이너스 3인 거지. EX랑 마이너스 Y랑 마이너스 3이 팩터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개를 더한 거에다가 각각을 제곱한 걸 더한 거에다가 두 개씩 곱한 걸 뺀 형태로 완성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답이 2x 빼기 y 빼기 3 곱하기 4x 더하기 y 더하기 2xy 더하기 6x 빼기 3y 더하기 9인 거고, 그 다음에 14번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주고 3개를 곱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놈들이 들어있는 유일한 공식이 제일 긴 공식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딱 써놓고 주어져 있는 것들은 집어넣고 안 주어져 있는 거 한 개 있으니까 그 한 개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찾은 다음에 계산을 완성하시면 되겠죠. 답은 마이너스 4. 끝났네? 연습 문제로 가겠습니다. 2단원 연습 문제. 이단원 연습 문제에서도 숙제로 풀어라고 내봤자 모르는 문제들이 반 정도 있기 때문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픽한 문제들이 특히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픽한 문제를 최소 몇 번? 10번 풀어보셔야 되고요. 고1 내신을 보기 전까지. 그리고 픽하지 않은 문제는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가 답을 맞출 수 있다 라고 판단하는 거니까 한두 번 풀고 지나가시면 돼요. 2-1번과 2-2번은 단순 계산 문제인 관계예요. 숙제거든요. 2-3번 알겠습니다. 2-3번 px가 x 4제곱 빼기 2x 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고 조제고요. px 100일 100일. 여기 이제 교육과정상으로 봤을 때 마음 안 되는 꼴인데 이런 거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합성함수다 라고 부르는 거거든. 함수에 함수가 들어간 거라서 합성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x 자리에 x 빼기 1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 나면 안 돼. 근데 뭐 P1을 구하라 그러면은 누구나 X 자리에 1 대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숫자나 문자랑 뭐가 다르냐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요 책 만든 사람은. 그래서 저 정도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X 대신 X 빼기를 넣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 보고 가겠습니다. 요게 어려운 사람들은 없을 거고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요렇게 생긴 식의 인수가 아닌 걸 고르는 거니까 뭐 다른 말 하는 거죠. 얘를 인수분해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은 저런 식의 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10이면 10, 100이면 100, 1000이면 999 저 식을 만들겠죠. px 빼기 1 빼기 1을 만든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px 빼기 1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식을 보잖아요. 이 식을 보면 이게 만약에 4개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너무 좋잖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놈을 제거하라고 이게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눈치를 채시고 이거를 그대로 만들지 말고요. 얘는 px 빼기 1에 x 자리에 x 빼기 1이 들어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px 빼기 1을 인수를 해놓고 인수분해 한 상태에서 x 대신 x 빼기 1을 대입하는 게 인수가 훨씬 빠르고 잘 보이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요식을 일단 만들어 놓고 이거 이제 x 빼기 1에 4승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제곱에 제곱 곱한 거니까 뭐 막 다 정리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 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인수분해 딱 쳐. 오케이? 그렇게 해도 물론 하면 될 수 있지. 근데 그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캐치해내야 한다. 그런 얘기고. 이제 거의 대부분이 1000명 중에 1명 정도만 캐치할 수 있는 거라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풀어드리는 거다. 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이 식을 봤으면 해야 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안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물어보면은 예를 쓰게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요거 같아요. 요거 px 빼기 1은 요거 없애는 거거든요. 두 개씩 묶어서 인수를 할게요. 그러면 얘는 x 3승으로 얘는 마이너스 x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두 식이 뭐로 묶입니까? x랑 x 마이너스로 묶이죠. 남는 게 뭡니까? x 빼기 1이죠. 속삭이세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x 자리에 x 빼기 1 넣는 거예요. 그러면 x 빼기 1, x 빼기 3, x 빼기 2 4개가 곱해진 꼴로 변한다는 뜻이고 저 4개가 보기에 다 있을 거란 말이야. 인수가 아닌 걸 고르는 거니까 오지선다기 때문에 요 4개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가 정답이다. 그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정답은 5번 센스와 눈치가 필요하다. 그 다음 2-4번 하겠어요. 2-4번 2-4번은 나눗셈 문제가 또 나왔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어려워요. 요거는 숙제를 내면은 무조건 질문이에요. 100%. 그래서 내가 안 할 수가 없다. 0이 아닌 세 실수 ABC에 대하여 몇 차식입니까? 8차식이네요. 8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고 나머지를 QXX라고 할 때 Q0와 얼제로의 합을 구해라. 근데 구하는 게 아니라 ABC 나타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BC를 구하는 게 아니다. ABC 나타내기 때문에 구하고자 달려드시면 안 되고 그냥 ABC를 1, 2, 3과 다를 바가 없이 취급을 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갑니다. 그럼 이제
잘못된 접근법은 실제로 나누기를 한다. 잘못된 접근법이다.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ax 8승 더하기 bx 4제곱 더하기 cx 제곱 빼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게 나누어진 식이죠. 당연히 요 식을 써서 푸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8차 나누기 2차잖아. 근데 2차가 인수분해가 되긴 해.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긴 하니까 만약에 나머지만 뭐라고 했으면 그래도 뭐 이식 쓰긴 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못까지 찾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실제로 나누는 게 좀 부담스럽죠. 8차 나누기 2차 말이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요거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요 놈이 뭐야? 여기서 A란 말이야. 이게 어떤 의미이기도 하냐면 A를 이렇게 찢을 거라 소리입니다. 일단 두 부분으로 찢을 건데 더하기로 연결할 건데, 특히 한 부분 같은 경우는 또 두 식의 곱하기가 나타나야 되고요. 그 곱해진 두 식 중에 반드시 나눈 식이 들어있어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인수분해인 거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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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엮으면 답이 보이는 거야. 얘랑 얘를 A로 묶으라는 소리예요. 그럼 남는 게 x 8승 빼기 1이잖아. x 8승 빼기 1을 합차를 연쇄적으로 쓰면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x 제곱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인데 x 제곱 마이너스 1을 등장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거기까지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세요. 얘를 등장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왜 얘를 등장시켜야 한다고? 이 새끼가 나눗식이니까. 그러니까 b라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더 진행시키는 게 이상한 겁니다. 불필요한 거예요. 그다음 요 두 개를 b로 묶으면 어떻게 쓰라고? x 제곱 더하기 1 x 제곱 빼기로 쓰고, 요 두 개를 실어 묶으면 어떻게 쓰라고? cx 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끝났어요. 요 세 개의 항의 공통인수가 뭐예요? x 제곱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로 묶는 순간 요 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기의 목적 달성. 게임 오버. 다 되는 거야. 뭐 쓰라고? 뭐부터 쓰라고? x제곱 빼기 1부터 쓰라고. 남는 게 뭐야? 남는 게 다 몫이야. 이게 몫인 거야. 근데 요걸로 안 묶이는 부분 있습니까? 없잖아. 나머지 뭐라는 소리야? 0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all x는 x에다가 뭘 넣을 것도 없이 0이었어요. 상수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all 제로도 제로인 거고, 그러면 q 제로만 확인하면 되는데 어차피 qx를 쓰는 게 아니라 qx에 0을 대입하는 게 목적이니까 얘를 간단하게 정리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목 역할 하는 것만 뽑아보도록 하겠다. 요거랑 요거 이게 몫인 거죠. 여기에 x자리에 0을 대입한 게 답인 거예요. 얼마? 0 A잖아. 얼마? B잖아. 얼마? c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답. 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A는 BQ 플러스 R로 이 주어진 8차식을 변형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고, 나누는 식이 X제곱 빼기 있다 보니까 A 달린 것들, B 달린 것들, C 달린 것들로 엮어주면은 X제곱 빼기 1이 딱 인수분해된 상태로 등장할 거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예상을 하면서 가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개념이 없으면 손도 못 됩니다.
그럼 뭐 실제로 나누면 안 되니까 해보세요. 되는 거야. 그다음 2-5는 할게. 요거까지 하면 시험 볼 시간이 될 겁니다. 할 얘기가 많아. 연수 문제 끝까지 하면요. 2-5가 얘는 중등 때도 좀 어려운 문제지 번들번 사람은 풀어봤을 법한 문제인데 연속한 내자연수의 비를 더한 수가 어떤 홀수의 제곱이 됨을 증명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연속한 내자연수를 뭐로 잡으면 될까요? 과연? x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3 x는 자연수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요거에다가 1까지 더하면 됩니다. 이놈이 어떤 홀수의 제곱이 됨을 보이시오, 증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인수분해라는 얘기입니다. 인수분해가 돼 있는 건가요 이게? 안 돼 있죠? 뭐 때문에? 이 식이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일단 전개한 후 상수항에 얘를 편입시킨 후 다시 인수분해하라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풀로 전개하는 법 내가 알려드렸습니다만 얘를 편입시킬 경우에 그러지 말라고까지 얘기했었지. 그래서 똑같은 모양을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두 개 적으셔야 돼. 얘랑 누굴 엮어야 돼? x랑 누굴 엮어야 돼? 그렇게 해서 x제곱 플러스 3x라는 모양을 만드셔야 하는 거죠. 요것도 곱하면 되고요. 요것도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하나 보는 거예요. 없어 보이게 이런 거에 취한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뽑아서 제곱 얘를 뽑아서 2개 더하기 1까지 맞네. 개수의 구성이 1, 2, 1이니까 맞네. 맞는 제곱식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의 제곱이 맞네. 이제 뭐의 제곱이라는 건 확인됐어. 뭐만 말하면 돼? 이 새끼가 뭐? 홀수라는 걸 밝히면 끝인 거지. 맞아? 얘가 뭐라는 걸? 얘가 뭐라는 걸? 짝수라는 걸 밝히면 되는 거지. 맞아? 얘는 왜 짝수야?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짝수인 이유를 말하는 거. x제곱 더하기 3x가 왜 짝수냐고. 제가 짝수여야 하는 걸 물어본 게 아니라 x제곱 더하기 3x가 왜 짝수일까? 응? 그 x가 홀수일 때는 x제곱도 홀수고 3x도 홀수인데 그래서 홀수고 x가 짝수일 때는 x제곱도 짝수고 3x도 짝수라서 홀을 더해서 짝 혹은 짝짝을 더해서 짝이란 얘기야? 그것도 뭐 맞는 말인데 내가 원하는 건 x로 묶었을 때 x로 묶었을 때 어떤 수를 한 80% 부족한 말이고 x로 묶는 거야 괜찮아. 왜 짝수예요? 아니 네. x로 묶었을 때 x 곱하기 x 더하기 하는 거. 네. x가 짝수면은 짝수 곱하기 홀수가 돼서 짝수가 되고. 네. x가 홀수면은 홀수 곱하기 짝수니까 짝수가 돼서 어떻게 하든 짝수가 되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데 근데 그것도 이제 말이 너무 길어요. 요 둘 중에 반드시 하나만 짝수니까 다행히 짝수입니다. 그래서 짝수 더하기 1이기 때문에 홀수 증명이 된 겁니다. 그 다음 6번은 그냥 하시면 되고 7번은 이제 약수의 개수를 물었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는 다 아시겠지만 약수의 총합 공식까지 소개를 해드려야 해서 풀어보겠어요. 2-7번입니다. 19의 세제곱 6 곱하기 19의 제곱 더하기 12 곱하기 19 더하기 8. 얘는 뭐야? 완전 세제곱식 전개한 거죠. 팩터가 뭐야? 19랑 2인 거죠. 그럼 19 더하기 2는 뭐예요? 21은 뭐 곱하기 뭐야? 그래서 3의 3승 곱하기 7의 3승으로 소인수분해까지 해야 약수의 개수가 나오는 거잖아. 약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몇 개? 16개. 요 공식을 아시나봐요. 왜 지수 더하기 1들의 곱이죠? 표 그려보면 왜 지수 더하기 1이죠? 왜 지수 더하기 1의 곱이죠? 그러니까 그 소인수를 몇 번 곱하는지인데 1을 더하는 거니까 그 소인수를 안 더하고 1로 만들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 또 떠나야 돼 많아. 요렇게 생긴 수의 약수는 3과 7의 몇 개의 곱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데 3의 지수를 네모나 치고 7의 지수를 세모나 치면은 이 지수의 어떤 수를 집어넣어야 양쪽 다 집어넣어야 하나의 약수가 완성되기 때문에 곱하기를 쓰는 겁니다. 하나를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얘를 넣고 얘를 넣는 거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쓰는 거야. 근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언제나 0부터거든요. 그리고 얘는 최대 3개란 수니까 0, 1, 2, 3 4가지인 거고 그거 정하지. 0, 1, 2, 3 4가지인 거야.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죠? 안 뽑는 경우 때문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공식으로 단순히 외우면 언젠가 까먹는다. 왜 1씩 더해서 곱한다 라는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제대로 아는 거야. 다 안 가시고 약수의 개수는 결국 소인수분해하는 상태에서 지수 더하기 1대를 곱이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1 더하는 이유는 안 뽑는 것까지 선택하지 않는 것까지 세야 되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지수가 0이면 무슨 말인데요? 그때 했죠? 지수 0이면 1이라고. 그 다음 여기서 원하지 않았던 오지랖을 물어보자면 약수의 총합을 구할 줄도 결국에 알아야 되거든. 약수의 총합을 구해보도록 하겠다. 약수의 총합 공식 아는 사람 있나? 난 안다. 약수의 총합 공식 안다. 없나요? 아주 좋은 시간이 되겠네. 약수의 총합은 얘 약수 중에 제일 작은 건 뭐다? 1이다. 네, 1을 쓰자고. 그 다음 3이죠?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잠깐만요. 여기 있을게요. 그 다음은요? 세제곱 0제곱 볼게요. 이제 3 하나 줄게요. 맨 마지막 제일 큰 거. 이게 겁니다. 총 몇 개의 수를 적을게요? 총 16개죠. 약수함이니까. 요 4개의 공통인수 뭐예요? 7의 0제곱이죠. 7의 0제곱 묶으면 뭐예요? 점수 다. 7의 0제곱 묶으면 남는 게 뭐야?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요 두 번째 줄에 뭘 적었을까?
3의 0제곱 7의 1제곱으로 묶이는 수를 적었겠지. 그럼 남는 게 뭐 있어? 3의 0제곱 내가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결국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곱하기 7의 0제곱, 7의 1제곱, 7의 2제곱, 7의 3제곱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얘도 외우기가 너무 간단한 식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외우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항이 몇 개? 맞아요. 나 이거 모르는데 4개랑 4개니까 얘를 풀로 전개하면 몇 개? 겹치는 게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의 종합입니다. 오케이 말이? 여기서 이해하셔도 돼요. 이걸 전개하면 16개가 나올 거고 걔네들이 모듈 이 새끼들일 거니까 당연히 이 계산 결과는 이놈의 약수의 총합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알겠어? 어떻게 이해하면 상관없어. 이게 다 적은 것을 인수분해 했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반대로 적혀 있는 것을 전개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약수 종합일 수밖에 없다라고 받아들이셔도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제곱은 아직 모른다 치고 얘를 1로 바꿔줄게요. 어떻게 외우실지 알겠지? 1부터 시작해가지고 3을 얘의 소인수를 하나씩 곱해간 것들을 끝까지요. 곱해간 것들을 전부 다 더한 것들을 전부 다 곱한 거 그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수의 총합은 이거였다. 하나 더 있어. 보통 이 문제를 2-7번 연순 2-7번을 약수 일수로 쓰니까 대부분의 강사들은 16하고 끝내는데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나만 하나 더 얘기합니다. 약수의 총곱 요것도 나온 학교 있어요. 강남권에는 아주 많고. 약수의 총곱은 뭘까요? 이거는 이제 좀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은 예측을 해서 답할 수 있습니다. 약수의 총곱은 뭘까요? 이 16개를 다 곱한 건 얼마일까요?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꼴만 얘기하시면 돼요. 16개를 전부 다 곱한 건 얼마일까요? 6승 곱하기 6승이다. 그러니까 저 수의 제곱이라는 얘기네. 접근 좋았고요. 열여섯 개의 총곱은 얼마일까요? 왠지 한 명이 답을 할 것 같은데. 얼마게요? 원래 저 3의 세제곱 곱하기 7의 세제곱 네. 그거다가 약수의 개수 나누기 약수의 개수 나누기 2 거듭지우면 얘기지? 다시 말해서 8제곱이라는 소리지? 네. 왜냐면 8제곱 아니 곱하기 예? 네? 지수 곱하기 8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 네. 네 정답입니다. 자, 요 수를 n이라 하면 n이 어떻게 소인수분해가 되더라도 약수가 몇 개건 상관없이 양의 약수의 총곱은 그 숫자에 약수의 개수의 반승이다. 얘도 외우기가 너무 좋죠. 셋 다 외우기가 너무 좋아요. 외우고 사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설명을 들을 시간이에요. 집중하세요. 설명 시작. 네, 요거 찾았습니다. 설명 시작. 그니까 네. 예를 들어서 크게 말하시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의 약수를 구할 때 네,
그 수학 시간에 보면 1 곱하기 3 곱하기 4, 2 곱하기 1 이렇게 하니까 그것들을 그게 이제 12의 세제곱이니까 네, 12의 약수 6개였는데 12의 약수 6개를 다 곱했더니 12의 세제곱이 나왔으니까 경험적 추론에 따라서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구나. 오, 괜찮아. 나쁘지 않고 머리가. 경험적 추론 그 사이 했다고. 뭐 쓰는 것줄 아는. 올바른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의 약수들을 쭈르륵 크기선을 썼다고 치면 이거 제일 작은 놈이랑 제일 큰 놈을 곱하면 이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씩 곱하면 무조건 그 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만큼 부지는 거죠. 선상님 그런 말입니다. 얘가 홀수는 뭐예요? 얘가 홀수면 n이 뭐라는 소리 이게? 제곱수라는 소리. 제곱수도 마찬가지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짝수건 홀수건 상관이 없어. 알았어? 이거는 나중에 어디에서도 나오냐면 경우의 수 고배법칙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얘는 나중에 어디 나오냐면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등비수열의 합에서 나오고요. 이거를 이제 얘네들을 다 곱하게 만들고 싶잖아. 그러려면은 뭐를 쓸 수밖에 없냐면 로그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요 두 개는 배수고 대수. 배수 과목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요거는 공수에 있죠. 공수로 넘어갔죠. 그때 가서 또 하긴 할 건데 지금 당장 외워라.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인수가 3개면은 안 되나요? 됩니다. 3개면 4개가 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퀴즈를 낼까? 시간 끄는 차원에서. (108) 정도로 할까? 너무 큰가? 72 정도로 할까? 72에 1번, 2번, 3번. 풀어보세요. 1번은 개수, 2번은 총합, 3번은 총곱. 끝까지 계산까지 하세요. 3번 빼고 3번은 뭐에 몇 수를 나타내시고 1번, 2번은 계산까지 하자. 여기 똘똘한 애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으니까 똘똘한 애들이 모르시면 뭐 다수결이 진리거든. 다수결이 진리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다. 답이 나온 사람 외치세요. 단 3개나 나온 사람 외치시고 그거에 대한 찬반을 받겠다. 아니 무슨 나왔어? 3개다? 1번 뭐야? 12개 12개고 2번은 129 129고 3번은 432 432? 아니 이게 계산이 안 될 것 같은데. 자 12번 동의한다 손. 1번 답 동의한다. 다 동의 맞았고 2번 답 동의한다. 아무도 없음. 다시 3번 답 동의한다. 다시 2번 3번 다시. 내가 봤을 때도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3번은 너무 작아요. 2번 나왔는데 이건 뭐야? 195는 195? 195 동의한다 손. 좀 나오는데? 이거 맞을 것 같은데. 129 다시 조사할게요. 129 195 195의 확률이 농후하다. 3번은? 뭐? 여기 답이 있잖아. 3번은 뭐고? 72 그치? 여기 이게 답이면 뭐 당연히 72 6승이죠. 아니 12 나누기 모르세요?
10이 나누기가 6이잖아. 여기 6놈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그 소리 했는데 당연히 70이 6승인 거지. 개수가 10이면 윙? 얘를 소리하면은 여기 났습니까? 요게 맞는지만 확인해 봅시다.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9 하나씩 이렇게 되니까 얘가 얼마지? 얼마? 15? 얘가 얼마? 13? 그러면 14의 제곱 101이니까 맞네요. 195 12? 195? 71 6승 이게 다 그랬습니다. 잘 외워줄 수 있죠? 다음 2-8번을 원래 풀어줘야 되는데 이미 숙제로 나갔기 때문에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2-9번? 2-9번을 풀어줘요. 요거는요, 이 문제 풀이 자체를 외우셔야 돼요. 문제 자체를 외우셔야 합니다. 문제 자체를 외워야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거든. 안 외우면은 뭐 내신 나왔을 때 재수없게 못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풀이법을 외우셔야 합니다. 내가 풀이법을 외우라는 얘기 거의 안 하는데 아주 가끔씩 하거든. 아주 가끔씩 하니까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고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1이고 얘네들이 1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주어져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ac 더하기 bd가 1이고 전부 다 1이니까 당연히 답 드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AD 마이너스 BC 요게 얼마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그냥 K다? 라고 해서 K를 구하도록 하죠. 오케이? 이제 뭐를 암기해야 하느냐? 이 두 개를 곱한다는 것을 암기하시면 돼요. 이 두 개를 곱한다는 것을 암기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으니까 저 두 개를 곱한다는 걸 암기하지 않으면 곱할 생각 안 할 거니까 진행이 안 돼. 요 두 개를 곱해서 진행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곱한 것은 전개를 하겠어. a제곱 c제곱 a제곱 d제곱 b제곱 c제곱 b제곱 d제곱 1 곱하기 1은 1이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얘와 얘를 짝 지어주고 요 모양은 이 두 개가 짝 지어지는 바람에 배제된 이 두 놈이 짝 지는 바람에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제곱된 것만 가지고는 제곱이 벗겨진 상태의 합이 표현될 수 없거든. 요거를 제곱하는 형태로 이 식에서 나타내라는 뜻이다. 그렇게 의도 파악을 하시고 그럼 얘네들 사이에 필요한 식입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식이 뭐야? 이 A, B, C, D인 거잖아. 근데 여기가 연결부호가 더하기이기 때문에 더하기 2 A, B, C가 필요한 거죠. 식이 바뀌면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빼기 2 A, B, C, D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저게 만들어져요. 그럼 이 세 개를 합쳐서 AC 더하기 BD의 완전 제곱이고 이 세 개를 합쳐서 AD 마이너스 BC의 완전 제곱. 이게 1이다. 얘도 1이라 했으니까 넣으시고요. 얘는 K로 가정했으니까 넣으시고 요거를 만족하는 K를 찾는 거기 때문에 답은 0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럴 수도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디가 바뀔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요런 조건을 주고 얘를 구하라고 한 거야. 보면 곱해서 전개된 식을 완전 제곱식꼴을 합하는 형태로 변형시키는 과정대로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암기하셔야 한다고. 어디 봐. 한 7분 정도 더 해야 되는데. 뒤에 두 개도 숙제로 낼 겁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3단원 항등식과 미정계수도 100년 정도만 하고 끝낼게. 잠깐만요. 워크북 문제 좀 볼까? 숙제를 일단 내겠어요. 정석은 2단원 연습 문제까지 하시고 워크북은 몇 문제 안 됩니다. 인수분해 2단원 인수분해가 올라간 40문제이기 때문에 전부 다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등식 네, 연습 문제 끝까지. 연습 문제 기자시 11번까지. 등식. A는 B다. 이런 거 이제 등식을 하죠. 물론 A, B가 다항식이고요. 그럴 경우 이런 식을 등식이라 부르는데 여기 이제 두 개로 나누어져요. 방정식인 게 있고 항등식인 게 있다. 방정식은 뭐 호구나 하는 거니까 뭐가 방정식이야? 방정식은 x 값에 따라서 3이나 같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라고 하죠. 변수의 어떤 변수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 참 혹은 거짓인 식, 이걸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거고, 특히 참으로 만드는 값을 뭐라고 부르죠? 해 혹은 근 이라고 부르죠. 그에 비해 항등식은 뭡니까? 모든 변수가 어떤 값이건 참인 식, 이런 식을 항등식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항등식의 정의고요. 그러면 등식은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입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 항등식은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항상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무슨 지식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방정식은요, 어떤 짓도 못합니다. 여기서 무슨 짓은 뭐 실수라든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루트, 미분, 적분 등등 무슨 짓이건 나올 수 있고, 이 무슨 짓도 못합니다. 방정식은요. 예를 들어볼게요. x 제곱은 x다. 얘는 무슨 식? 방정식이잖아요. 오케이? 양변 미분해 보면 이렇게 돼요. x 제곱의 미분은 2x고 x 미분 1이거든요. 얘 해는 뭐죠? 0도 1인데 얘 해는 뭐죠? 2분의 1이잖아. 응? 같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은 이제 양변 미분한 건데
미친 짓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이거를 미분을 하면 여전히 양쪽 똑같은 식 나오거든. 그래서 무수지식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킬러 문제는 그 무수지식은 할 수 있게끔 식 제시해야 되거든. 주로 하는 일이 미분 조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등식이 허구나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항등식처럼 생긴 방정식이 있거든. 그걸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방정식인지 못 알아보게 마치 항등식처럼 생긴 게 알고 보니 방정식이 나온다고. 그걸 이제 미분하고 앉았다가 틀려버리는 거다. 많은 고3 및 내수생들이요. 일단 1차 형태의 항등식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나도 따라서 ax 플러스 b는요 이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은 a, b가 어때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x에 뭘 넣건 상관이 없다고요? x에 뭐 넣고 싶어? 0 넣고 싶죠? 그럼 뭐예요? b가 0일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b가 0인 걸 찾았으니까 b0으로 바꿔치기 하시고, 그럼 ax는 0밖에 안 남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x에 1 대입한다. 그럼 뭐가 돼요? a도 0인 거죠. 다시 말해서 x에 관한 1차의 등식이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x의 개수도 0이고 상수항도 0이다. 이렇게. 오케이?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ax 플러스 b는 0x 플러스 0과 같다. 이게 계산이 된 결과가 0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양쪽에 같은 차수의 개수가 같아야 x에 뭘 넣건 간에 똑같은 게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a는 0과 같다, b는 0과 같다 이렇게 논리 정결하셔도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항등식에 포함되어 있는 미정계수라고 불러요. a, b는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수치대입법이다 라고 하고, 좌우변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개수비교법이다 라고 합니다. 문제에 따라 유불리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요 두 개 중에 얘가 유리한지 얘가 유리한지를 판단해서 유리한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는 좌우변에 똑같은 차수의 식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은 차수의 개수가 같다 라는 항등식 성조건을 동원해서 결국 이제 이게 하나의 등식밖에 없어 보이지만 알고 보니 이제 두 개씩 나오는 거죠. 요 두 개 같다, 요 두 개 같다. 수치 대입은 문자를 두 개 쳐야 되니까 수치를 두 개 대입해가지고 문자에 대한 방정식 두 개를 만든 다음에 걔를 풀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끄고 가시면 돼요.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일 때는 이거인 거고요. 근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저게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단정 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만약에 b에 관한 항등식일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a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말밖에 못 하는데 그게 그거기 때문에 이해 안 할게. 네, 다른 얘기 안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인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